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흐름과 아주 똑같이 흐르고 있는데 완전 똑같이 흐르고 있어요. 완전 똑같이 흐르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공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도미넌스 차트가 빠지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 의견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제가 좀 일어났어요. 어제는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택시를 타고 집에 가던 중에 뒤에서 차가 누가 박아가지고 약간 허리랑 왼쪽 팔이랑 조금 아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일 병원에 가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해킹을 좀 당했습니다. 해킹을. 메타마스크랑 게이트 IO가 아니라 MEXC 거래소 해킹을 당했는데 자, 이것도 지금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필 또 해킹당한 그 코인 캐리버스 제가 일부 물량을 해킹을 당했어요. 그래서 또 하필 캐리버스가 굉장히 가격이 요즘에 많이 올랐잖아요. 거의 2배 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속상했습니다. 굉장히 속상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니까 좀 어떻게 좀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 공유 드리고 저는 진지하게 어떤 바보가 해킹을 당하는가 누가 대체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해킹을 당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바보가 바로 저였어요. 엄청 속상했고 근데 생각하는 것보다 해킹 피해가 진짜 많아요. 진짜 많고 참 아쉬운데 예, 일단 이 우울한 얘기는 그만하고 일단은 비트코인 상승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커뮤니티 글 가보면은 지금 오늘 하루 동안 세력 카톡방을 열 거예요. 원래는 멤버십 분들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오늘에 한해서 불장 기념으로 무료로 열 거니까 들어오신 다음에 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더 좋고 뭐 안 하셔도 일단 들어오실 수는 있다.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3주도 더 됐어요. 알트코인 불장 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트코인 불장 온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2주 전에는 알트코인 불장 준비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제가 말한 대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높지만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벽하게 흘러가 주면서 구독자님들도 뭐 만약에 영상을 잘 봤다라고 하면은 좋은 기회의 순간이 될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드렸었냐면 과거 영상이 아니고 3주 전, 2주 전 영상 보시면 다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 보라 색깔 저항 구간을 뚫어버리면은 비트코인 상승장이 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은 횡보를 한다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뭐라고 했죠? 자, 제가 미래에서 오진 않았지만 미래에서 온 것처럼 횡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다 지난 영상에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봐보세요. 이 말이 믿기지가 않으면은. 그 다음에 횡보를 한 후에 상승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대로 시장이 흘러가죠?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 미래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완전히 사기꾼이지. 근데 미래에서 온 건 아닌데 미래에서 온 것처럼 알 수가 있는 게 전 과거를 열심히 보고 이제 패턴 매매를 하는데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굉장히 과거 패턴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매우 매우 많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횡보할 때 도미넌스 차트가 원래는 내려가지 않고 있다가 꼿꼿이 세워서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다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수많은 고수들이 이번에는 알트코인 불장보다는 도미넌스 지배력을 계속 비트코인이 가져가면서 BTC만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뭐 이런 견해를 말씀드렸었는데 전 좀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한번 작게라도
단기 불장이 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알트코인 불장이 과거 대상승장 때처럼 이렇게 도미넌스가 쫙 빠지는 그림이 나와줄 것이냐, 아니면은 20년도 1, 2월처럼 요 정도 사이즈의 단기 불장만 올 것이냐라는 거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첫 번째 이렇게 알트코인 불장이 와버린다라고 하면은 이 기회는 우리가 목숨 걸고 잡아야 되는 기회예요. 왜냐? 이런 기회는 삶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찬스이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번째 알트코인 미니 불장의 경우에는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면은 이럴 때 알트코인이 뭐 3배, 4배 가버리고 뭐 10배 가는 알트코인도 생기니까 우리 자산이 10배가 불어난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1억이 있으면 10억이 되는 거고 5억이 있으면 50억이 되는 건데, 그럼 삶이 바뀌죠. 물론 이제 투자를 잘 했을 때. 근데 이 기회를 정말 잘 잡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기회가 종종 나오거든요. 종종. 그러니까 이런 대불장은 정말 4년 사이클 중에서 뭐 2번 정도의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번 정도. 과거의 상승 패턴을 봤을 때, 뭐 17년도나 아니면은 뭐 21년도를 봤을 때. 근데 이런 미니 불장은 4년 사이클 중에서 한 6번 정도는 있지 않나. 그러면은 이런 기회가 올 때마다 잡으려고 노력은 하되 못 잡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정말 그냥 제 실질적인 제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정답은 아니에요. 전 절대 정답을 알지도 못하고 뭐 정답을 알려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사람이지. 지금 업비트 차트를 보면 이 가스라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미친듯이 많이 올랐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가스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너무 질투심이나 그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 느끼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 기회를 잘 잡았다. 잘 잡은 사람이 근데 만약에 실력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실력이 있으니까 수익을 낸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운때가 맞아서 우연히 잡았다. 근데 우연히 잡았으면 만약에 우연이라고 하면 고점에서 이미 74%의 하락을 맞았기 때문에 고점에서 못 팔았을 가능성이 높고, 보통 사람 심리가 고점에서의 본인 자산을 진짜 본인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스가 지금 4만 원에도 안 판 사람은 현재 가격에도 팔기 힘들어요. 그러면 4분의 1 당한 상태에서 지금도 못 판다라고 하면은, 가스가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가서 판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익분 다 반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을 번 거에 대해서 너무 배 아파하지 마시라. 결국 최종적으로 가서는 돈을 못 벌 가능성도 있다. 세 번째로는 만약에 돈을 벌었다, 이 가스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게 운이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알트코인들 쫓아다니면서 트레이딩, 본인의 실력을 자만하는 나머지 트레이딩을 하면서 번 돈도 다 잃는다. 자,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돈 번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부러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행복회로 혹은 뭐 자기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분해서 제가 가스를 못 잡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니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렇게 이제 행복회로 돌리시면서 위로하면서 이제 마음 다스리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환희라던가 아니면은 부러움, 뭐 질투, 시기, 이런 감정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투자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이성적인 요소, 정말 투자에서만큼은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사고만 하면은 우리는 이 코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상승 사이클에서 굉장히 삶에서 의미 있는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인 그런 감정이 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시라. 최대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만약에 알트코인 포지션이 있으면 오르지 않았다. 알트코인 포지션이 있는데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오르는 알트코인에 매달리지 마시고 오르지 않은 알트코인을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어,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익이 나요. 만약에 뭐 솔라나 같은 코인을 가지고 있다. 그럼 아주 잘 된 일이죠. 왜냐면 저점 대비해서 지금 얼마가 오르고 있죠? 뭐 거의 뭐 3배, 3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3배가 올라주는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3배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고 뭐 더 가면 더 가는 대로 익절을 하시면서 수익 실현을 함으로써 시드를 늘려가시면 돼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이 끝까지 뭐 3배, 4배까지는 오르지 않고 뭐 플러스 20%, 30% 정도에서 마감을 했다. 그리고 전체 시황이 알트코인 불장이 끝난 것 같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미넌스 차트가 지금 이때처럼 빠지면은 전체 불장이 되지만 저는 전체 불장이 되기보다는 20년도 1, 2월처럼 단기적인 불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단기 불장이 끝났다라는 판단이 서면은 그냥 익절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알트코인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불장일 때, 이런 불장일 때 팔 알트코인. 하나는 이런 단기 불장일 때 시드를 늘릴 알트코인.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자 같은 경우엔 팔 필요가 없지만 후자의 경우, 지금 트레이딩을 위해서 산 물량의 경우에는 불장이 끝날 것 같으면 당연히 익절을 해야죠. 우리 계획대로. 자,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리딩을 하거나 사라고 하거나 팔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생각을 만약에 공감하고 따라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관점으로 본인이 세운 원칙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20년도 1, 2월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지속이 되었냐라고 하면은 제 기억으로는 한 19년도 말부터 이렇게 20년도 잘못 눌렀네요. 자, 20년도 1, 2월. 자, 여기죠, 여기. 요 정도. 예, 요 정도 빠졌네요. 요 정도가 거의 한 60일 동안 지속됐고, 도미너스가 11%, 12%가 빠졌어요. 두 달 동안 지속되고 11%가 빠졌다. 그러면 지금이 비슷하다. 전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그러면 얼마나 빠졌냐면은, 자, 도미너스 차트가 4% 빠졌고, 지금 20일 정도가 지속됐어요. 자, 만약에 20년도 1, 2월처럼 똑같이 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한 달은 더 알트코인 불장을 볼 수가 있는 거고, 도미너스 차트도 여기보다 좀 더 빠진다. 요 한 보라색 구간까지도 빠질 수 있겠네요. 근데 물론 이건 20년도 1, 2월이랑 비슷하게 간다. 완전히 똑같이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거고, 완전히 똑같이 가진 않잖아요. 비슷한 어떤 큰 흐름에서 비슷한 작은 사이클은 잔파동처럼 발생하지만 완전히 똑같이 가진 않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때는 두 달이었으니까 지금은 한 달에서 세 달 사이에 뭐 어떻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시황을 계속 보는 거예요. 자, 도미너스 차트는 트레이딩 뷰라는 사이트에서 btc.d라고 치면 나옵니다. 혹시 모르시면은 동영상 보면서 따라해 보시면 돼요. 자,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가 해킹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해킹 이야기. 제가 25억이라고 썸네일에 넣었는데 왜 그렇게 넣었냐면, 제가 25억을 다 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도 거의 진짜 크게 해킹 당했어요. 저도 너무 속상한데, 저를 포함한 정말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이, 제가 최근에 특히 해킹이 진짜 많거든요. 최근에 당한 분들 사례를 제가 얼핏 더해보니까 진짜 한 25억, 제가 그냥 들리는 것만 25억의 피해액이 되더라고요. 참 너무 크죠, 그 액수가. 그래서 진짜 여러 지갑에 나눠놔야 되는 것 같고, 저도 피해액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정말 직장인 연봉만큼 털렸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속상한데, 그래서 이걸 가져왔어요. 지갑 해킹 방지 방안이라고, 자, 코인 가치 투자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코인 가치 투자님은 유튜브도 하시고 텔레그램도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로 여러 가지 이제 에어드랍 작업이라던가 되게 좋은 것들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버너지갑을 활용해라. 첫 번째로, 자, 버너지갑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NFT를 민팅하거나 디파이에 돈을 넣을 때
기존에 쓰고 있는 메인 지갑이 아니라 부 지갑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해라. 자,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콜드 월렛을 사용해라. 자, 콜드 월렛이라는 거 다 아시죠? 뭐 레저라던가 디센트 이런 지갑들이 있어요. 콜드 월렛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완전히 이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라이빗 키를 어디다가 적어놨는데 그걸 이제 누군가가 가져가지 않는 이상, 혹은 프라이빗 키를 뭐 인터넷상에 남겨두지 않는 이상 아예 해킹당할 일이 없으니까 콜드 월렛 사용하시라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고, 저도 디센트 지갑 집에 3개 있어요. 3개 있어요. 자, 세 번째로 해킹 방지 툴. 해킹 방지 툴을 사용하시라. 저 사실 해킹 방지 툴은 안 쓰고 있었는데 이거 보고 제가 실제로 당해보니까 좀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공기계나 휴대폰을 처분하지 말기. 제가 이제 공기계나 휴대폰을 처분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넥슨 김정주 회장님도 처분된 핸드폰에 유심칩 불법 복제를 통해 85억 상당의 비트코인 해킹 당한 적이 있다라고 해요. 자, 한 기업의 회장님도 당하는 게 해킹이에요. 자, 그래서 수리 및 반납은 공식 스토어나 수리점을 이용하시고 가급적 보관해 두시라. 우리가 휴대폰이 하나하나에 비싸잖아요. 비싸고 뭐 공기계 팔면은 돈이 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을 해킹당하고 털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큰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휴대폰도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맺으면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다가도 수중에 당할 수 있는 게 해킹이다. 예, 진짜로 이게 참 그래요. 제가 진짜 해킹 당하는 거 다른 사람들 보면서 뭐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해킹을 당할까? 저도 그 와이파이를 공용 와이파이는 절대 안 쓰고요. 철저하게 지키고 뭐 프라이빗 키 같은 거 당연히 노출 안 하고요. 제가 어떤 경로로 왜 해킹을 당했는지 전혀 상상이 안 돼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중 보안을 걸어놨음에도 불구하고 해킹을 당했다는 거는 진짜 좀 심각한 어떤 뭐 바이러스라던가 뭔가 우려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좀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원래 스트레스가 거의 없이 사는 사람인데 진짜 이런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뭐 교통사고도 당하고 이러니까 앞으로 일이 뭔가 더 잘 되려나, 잘 되기 위한 뭔가 액땜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좀 속상하기도 한데 뭐 지난 건 지난 일이고 예방할 건 예방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죠. 구독자님들은 정말 투자를 잘 하더라도, 굉장히 잘 하더라도 이런 정말 사고를 당해버리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해킹 당하지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즘에 장도 굉장히 좋고 다들 이제 수익 잘 내고 계실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또 지금 기분이 너무 좋다고 해서 막 시드를 더 늘린다던가 절대 이러지 마시고, 조정 나오면 사야지 라고 해서 지금 더 많이 돈을 끌어다가 한다던가 이런 게 사실 좀 위험해요. 그런 판단이 환희 구간에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공포 구간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환희 구간에서는 어떻게 매도해야 될지, 어떻게 시드를 지킬지를 고민을 하시고, 공포 구간에서 어떻게 매수를 하실지. 근데 보통 대부분의 어떤 컨텐츠들을 보면은 공포 구간에서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환희 구간에서 더 간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특히 조심하시면서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킹 조심하시고 자만 조심하시고,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